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IDSL 세미나 논문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박채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Integer Unit Based Outlier Aware LLM Accelerator Preserving Numerical Accuracy of FPGAM이라는 논문으로 데이트 25년도에 올라온 논문이고 사이테이션 수는 오늘 아침을 기준으로 1회입니다. 먼저 발표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티베이션과 컨트리뷰션입니다. 최근 이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태스크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는 LLM은 점점 모델의 크기가 커지는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대한 LLM의 크기에 따라 발생하는 많은 컴퓨테이셔널 파워와 메모리 풋프린트를 해결하기 위해 퀀타이제이션 기법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기존의 퀀타이제이션 기법들은 정확도 향상을 위해 리트레이닝을 필요로 하거나 어테인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등 특정 레이어 서브셋에만 적용돼서 효율성이 제한되고 이제 LLM의 오토 리그레시브한 특성으로 인해 오차가 누적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데이터 포맷 기반의 퀀타이제이션 기법들이 제안이 되었으나 여전히 이제 플로팅 포인트 얼시메틱 유닛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사용을 해서 이제 하드웨어 오버헤드가 크거나 기존 이제 플로팅 포인트 값 대비 정확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테이블에 보시는 기법들이 이제 데이터 포맷 기반의 퀀타이제이션 기법들인데 이제 인트 퀀타이제이션은 FP 값을 인트로 이제 양자화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크게 하락하는 문제를 보이고 있고, 그런 이제 인트 퀀타이제이션에 FP 아웃라이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인트 퀀타이제이션에 비해 정확도는 올라가게 되나, FP 이제 연산을 해줘야 되는 추가적인 하드웨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플로팅 포인트라고 이제 익스포넌트를 공유하는 새로운 기법이 나왔는데 이제 이 기법은 이제 플로팅 포인트 유닛만큼의 커다란 로직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이제 여전히 FP 값과 동일한 정확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LLM의 웨이트와 액티베이션 엑스포넌트가 대부분 이제 좁은 분포에 존재한다는 특성을 활용해서 이제 소수의 아웃라이어를 제외한 값들은 이제 작은 바이어스 비트를 기반으로 한 쉐어드 익스포넌트로 표현해서 FP 데이터를 압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래 테이블 2와 이제 피규어 1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대부분의 모델들이 이제 97%에서 98% 정도의 이제 노멀 밸류를 가지고 이제 아웃라이어들은 2% 미만으로 굉장히 작은 값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해당 방법은 기존 FB 퀀타이제이션 및 아웃라이어 어웨어 기법들과 달리 이제 멘티사를 트렁케이션 하지 않아서 FP 연산과 동일한 정확도를 유지합니다. 또한 이제 노멀 값과 아웃라이어 값을 모두 별도의 FP 유닛 없이 동일한 인트 베이스 프로세싱 엘리먼트에서 처리해서 하드웨어 오버헤드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웃라이어 스케줄링 기법을 통해서 이제 P 내에서 아웃라이어 데이터의 손실이 없이 안정적인 연산을 지원을 하고 있고, 쉐어드 익스포넌트와 아웃라이어를 활용해서 인트온리 연산만으로도 FP 잼 연산과 동일한 정확도를 보이는 데이터 포맷과 이제 아키텍처인 RP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백그라운드입니다. 이제 본 논문이 이제 FP 데이터 포맷을 효율적으로 압축하고 이를 통해서 FP 연산을 인트 연산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제 웨이트 스테이셔너리 시스톨릭 어레이 아키텍처를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백그라운드에서는 크게 두 가지인 플로팅 포인트 관련 내용과 이제 웨이트 스테이셔너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로팅 포인트입니다. 플로팅 포인트 데이터 포맷은 크게 이제 사인, 익스포넌트, 프랙션, 이제 멘티사와 같은 의미의 프랙션이라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어, 이제 모든 FP 포맷에서 사인 비트는 동일하게 1비트를 가지게 되고 이제 포맷에 따라 익스포넌트와 프랙션의 비트 위스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제 BFP 플로트 16 포맷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익스포넨트는 8비트를 가지게 되고 프랙션은 7비트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FP 이 16비트로 표현되는 FP 값들을 실제 값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1번식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FP 연산 과정입니다. 먼저 FP add는 이제 익스포넨트를 동일 더 큰 익스포넨트를 찾아서 그 해당 익스포넨트에 맞게 얼라인을 해줍니다. 그 얼라인을 해주는 과정에서는 이제 시그니피컨트라는 이제 일정 프랙션으로 표현되는 값 또한 그 익스포넌트의 차이에 맞춰서 시프트를 해주고 이제 그 얼라인을 익스포넌트와 시그니피컨트를 모두 얼라인 해준 후에는 시그니피컨트 애드 연산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후에는 이제 노멀라이즈와 라운딩 과정을 거쳐서 연산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FP 멀의 경우에는 먼저 사인을 XOR 연산을 통해서 사인 비트 연산을 수행해주고 이제 익스포넌트 오퍼레이션을 해당 식과 같이 수행을 해주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시그니피컨트 곱셈을 수행을 해주고 FP 애드와 마찬가지로 이제 노멀라이즈와 라운딩 과정을 거쳐서 연산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웨이트 스테이셔너리 데이터 플로우입니다. 이제 웨이트 스테이셔너리는 이제 이름과 동일하게 이제 P 내부 레지스터에 웨이트 값은 저장을 해두고 이제 액티베이션과 퍼셜섬의 값만 P 어레이에 따라서 이동하는 데이터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 데이터 플로우를 사용하게 된다면 웨이트 로드를 최소화함으로써 메모리 밴드위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제 에너지와 레이턴시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 연산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당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웨이트는 사전에 이제 각 P 어레이에 프리로드하여 고정을 해주고 액티베이션은 한 사이클마다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제 그 P를 이제 거치면서 넘어가면서 이제 각 P에 저장된 웨이트와 곱셈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제 각 P에서 곱셈을 수행한 후 이제 나온 결과는 퍼셜섬으로 이제 아래 방향으로 전달이 되면서 누적이 되게 되고 그 시스톨릭 어레이의 가장 마지막 로우에서 최종적인 아웃풋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포스드 메소드입니다. 이제 이 FP16 기존의 이제 BF16 데이터 포맷을 이제 효율적으로 압축을 하기 위해 RP 데이터 포맷이라는 새로운 데이터 포맷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RP 데이터 포맷은 사인 비트와 3비트의 익스포넌트 바이어스, 7비트의 프랙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노멀 밸류 간의 익스포넨트 차이가 7 이하인 것을 확인을 하여 바이어스 비트는 3비트로 설정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노멀 밸류 값은 3비트의 바이어스와 쉐어드 익스포넌트로 표현을 하게 되고 이제 아웃라이어 익스포넌트의 경우 따로 바이어스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익스포넌트 값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어스가 111인 경우에는 아웃라이어 밸류를 나타내고 있고 이제 그 아울 데이터 포맷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제 B가 이제 제한하고 있는 아울 P 포맷이고요. 이제 옆에 있는 C가 이제 P로 넣어주기 전에 디코디드 된 아울 P 포맷인데, 이제 디코더에서 P로 데이터를 넣어주기 전에 이 아래 알고리즘에 따라 이제 시그니피컨트가 얼라인드 되어서 이제 인트 기반의 연산만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디코디드 된 데이터 포맷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3비트 시프팅 비트로 인한 이제 오버헤드를 줄여주기 위해서 디코더에서는 이제 그 마지막 두 개의 비트인 to LSB만 이용해서 시프트를 해주고 MSB 시프트는 P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여기 아래 두 개의 LSB의 크기가 11인 경우 3비트를 시그니피컨트를 3비트를 시프트 해주고 이제 1의 값을 가지는 경우 1비트만 시그니피컨트를 시프트를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제안하고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이제 아웃라이어를 위해서 전용 FP 베이스드 P를 따로 사용할 경우에는 에리아와 에너지 오버헤드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의 동일한 P로 모든 이제 노멀과 아웃라이어 밸류를 연산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이 해당 P들은 인트 베이스드 시스톨릭 어레이로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웨이트 스테이셔너리 방식으로 연산이 수행이 되고 있고 여기 있는 이제 바이어스 디코더와 아웃라이어 스케줄링 유닛은 데이터 청크를 얼라인드 인티저 밸류로 변환을 해서 P로 전달해 이제 인트 온리 연산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때 이 아웃라이어의 아웃풋은 벡터선 블럭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 이제 빨간색 그 화살표와 그 파란색 화살표인 인트라 P 아웃라이어 패스와 인터 P 아웃라이어 패스를 통해서 바이패스에서 이제 아래 방향으로 전달해 이제 노멀 밸류와 이제 섞이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노멀 아웃풋은 벡터 썸 블럭으로 들어가서 이 해당 블럭에서 누적이 돼서 다음 P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애스된 아웃라이어 아웃풋과 이 벡터 썸에서 누적된 퍼셜 썸들은 이제 시스톨릭 어레이의 가장 마지막 로우의 P에서 나와서 이제 얼라인 유닛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해당 얼라인 유닛에서 그 두 개의 값들이 누적이 되고 이제 int to fp 값을 통해서 fp 값으로 변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이 fp 값들은 벡터 유닛을 거쳐서 이제 다시 기존에 제한하고 있는 RP 데이터 포맷으로 인코딩 되게 됩니다. P의 유닛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 안에서는 이제 8개 액티베이션과 8개의 웨이트를 받아서 8웨이 그 다트 프로덕트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해당 이제 액티베이션과 웨이트의 데이터 종류에 따라서 이제 곱셈의 아웃풋이 나오게 되면 어, 여기 있는 패스 셀렉션 유닛을 통해서 이제 벡터 썸 블럭으로 보내줄지 인트라 P 아웃라이어 패스로 보내서 바이패스를 해줄지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이제 이때 이 데이터의 종류를 결정을 하는 기준은 그 두 개의 오퍼랜드 중에 하나라도 이제 아웃라이어 값이 포함이 된다면 아웃라이어 결과라고 이제 그 판별해서 이제 바이패스를 해주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아웃라이어 레지스터가 두 개만 존재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P는 한 사이클에 최대 두 개의 아웃라이어 결과만 인터 P 아웃라이어 패스를 통해서 바이패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림에서는 두 개를 간소화해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이제 뒤에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이 패스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 성능과 그 하드웨어 오버헤드를 이제 그 비교하고 있는 어블레이션 스터디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예시로 두 개의 아웃라이어 패스만 존재한다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노멀 밸류의 아웃풋은 벡터성 블럭으로 들어가서 누적이 되기 전 이제 디코디 나올 포맷의 시프트 비트를 통해서 시프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디코더에서는 그 하드웨어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두 개의 LSB만 이용해서 시프트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P에서 남은 이 제일 앞에 있는 비트인 MSB 비트의 시프트를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이 MSB의 비트를 기준으로 시프트를 진행해주기 때문에 이제 4비트 단위로 시프트가 진행이 되게 되고 이제 액티베이션과 웨이트의 이 해당 비트가 0인지 1인지 값에 따라서 이제 0, 4, 8이라는 세 가지 경우로 이제 비트 시프트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FP 연산 유닛들은 이 시프트를 해줘야 되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 오버헤드가 크게 발생을 하는데 이제 해당 아키텍처에서는 세 가지 경우만 이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버헤드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시스톨릭 어레이에 있는 P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나온 아웃풋은 이제 얼라인 유닛에서 누적이 되게 되는데 이제 이 얼라인 유닛은 크게 세 개의 익스포넨트를 입력으로 받게 됩니다. 이때 이 파트라는 것은 파셜섬의 익스포넨트로 이 액티베이션과 웨이트의 쉐어드 익스포넨트의 합이고 이 아웃은 아웃라이어 패스의 익스포넨트로 이제 쉐어드 익스포넌트와 아웃라이어 익스포넌트를 더한 값 또는 아니면 아웃라이어 익스포넌트를 두 번 더한 값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값이 결정이 되는 이유는 그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그 이 해당 P에서 연산되는 모든 데이터들은 이제 shared exponent 또는 outlier exponent 두 가지 경우만 이제 공유를 하고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P에서 나온 멀티플라이어의 exponent가 이제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무조건 발생을 하게 되고 이제 누적이 되는 FP add의 경우 더 큰 맥스 익스포넨트를 판별을 해서 이제 시프트를 한 후 연산을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익스포넨트의 종류는 두 가지로 이제 고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얼라인 유닛에서 이제 이 8와 이 5 중 맥스 익스포넨트를 판별을 해서 퍼셜섬과 아웃라이어 아웃풋을 얼라인 해준 후 이제 그 int to fp를 통해 fp 포맷으로 변환해 주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스케줄링 기법입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하나의 P에서
그 다룰 수 있는 아웃라이어 데이터의 개수는 이제 정해져 있게 되는데, 만약에 하나의 인풋 데이터 청크에 존재하는 아웃라이어 데이터가 그 다룰 수 있는 컬럼와이즈 바이패스 패스보다 많이 존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이제 아웃라이어 어웨어 스케줄링 기법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이 그림에서 예시를 들어서 보일 수 있듯이 이 하나의 컬럼에 이제 세 개의 아웃라이어 데이터가 존재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제로 두 개의 아웃라이어 데이터까지 넣고 이제 그 후로는 이제 제로 인서션을 통해서 이제 두 개의 컬럼으로 나눠서 이제 각 컬럼에서 P가 한 사이클에 처리할 수 있는 범위대로 아웃라이어의 데이터의 개수를 제한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그 나눠준 후로는 여기 액티베이션 포워딩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각 P에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 사이클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웨이트 스테이셔너리 그 스지스톨링 어레이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더 아래에 있는 두 번째 더 아래 로우에 있는 P가 한 클럭 늦게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링 오버헤드입니다. 다음은 제로 인서션을 적용할 시 하나의 데이터 청크가 이제 여러 개로 나뉘어져서 액티베이션의 인푸팅 사이클과 웨이트의 이펙티브 컬럼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제로 인설션으로 인해서 증가한 비율을 나타내는 RA와 RW는 이제 대부분의 모델에서 1.1, 여기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1에서 1.3 정도의 작은 크기를 가져서 이제 전체 성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입니다. 그 실험은 크게 버트, GPT-2, 라마2의 세 가지 모델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이제 시스톨릭 어레이 PNR을 위해서 이제 28나노미터 시머스 공정에 시놉시스 인터그레이티드 서킷 컴파일러 2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사이클 어큐레이트 시뮬레이션을 위해서 스케일심을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그 하드웨어 이벨리에이션입니다. 그 베이스라인 FP 하드웨어로는 이제 500MHz에서 BF16 곱셈을 수행한 후 이제 FP32 어큐뮬레이션을 수행한 하드웨어를 사용하였고 이제 RP는 동일하게 500MHz에서 그 8-way int dot product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스라인 FP 하드웨어에 비해서 인트 유닛을 사용함에 따라서 베이스라인 대비 그 훨씬 작은 0.36배, 0.24배의 에리어와 파워만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오버헤드와 퍼포먼스 간의 트레이드오프를 고려한 결과 이제 4개의 아웃라이어 패스를 사용하는 것이 최적의 개수임을 확인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하나의 P가 32 곱하기 32 맥으로 이루어진 16 시스톨릭 어레이를 가지는 이제 하드웨어와 비교를 하였는데요.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에리아는 거의 그 동일한데 이제 그 안에 들어간 이제 맥 유닛 수는 3배 이상으로 훨씬 많은 컴퓨테이션 유닛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제 RP는 인트 기반의 유닛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훨씬 작은 에리어만 필요해 해당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게인입니다. 이 베이스라인 대비 같은 에리어에 들어가는 연산기가 3배 많기 때문에 이제 0.37배 사이클만 소요를 해서 이제 평균 2.7배의 성능을 달성을 하였고 이제 에너지의 경우에도 압축된 데이터 포맷과 FP 맥 대비 훨씬 적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인트 맥으로 인해서 그 2.94배에서 4.04배 이제 에너지 리덕션을 달성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이제 FP 맥 하드웨어와 동일한 정확도를 보이는 아웃라이어 어웨어 인트 베이스드 액셀러레이터인 RP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트랜스포머 베이스드 LLM의 액티베이션과 웨이트 대부분이 이제 좁은 레인지의 익스포넨트를 공유한다는 관찰에서 기반해 이제 쉐어드 익스포넨트와 바이어스 비트를 사용하고 있는 RP 데이터 포맷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한 이제 빌트인 아웃라이어 패스를 통해서 이제 동일한 인트 베이스를 P를 활용해 이제 노멀 밸류와 아웃라이어 밸류를 모두 같은 인트 P에서 계산함으로써 이제 이전 연구들의 아웃라이어를 다루기 위해 독립적인 FP 맥을 필요로 하는 한계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효율적인 아웃라이어 바이패스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FP 맥 베이스드 액셀레이터 대비 2.7배의 성능 개선과 3.57배의 에너지 세이빙을 달성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